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수입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그 흑역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작가가 되었어요. 첫 번째 책을 워낙 좀 보기 드문 어떤 사례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받고 또 계약금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사이에 아주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이어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고 1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갱년기가 왔어요. 네, 49이 되니까 와 진짜 어떤 감정적 변화도 들쑥날쑥하고 무엇보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이 왔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웠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시간을 끝내고 제가 그 갱년기를 맞았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져 있었거든요. 철옹성처럼 감정의 벽을 마치 그 편도체를 삭제당한 것처럼 무감정인 상태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난 상처받지 않아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그게 제가 무뎌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구의 특성이거든요. 지구는 단단하기 때문에 잘 흐트러지지 않고 또 그 지구의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잡고 안정을 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안이나 안전에 대비하는 힘이 좀 강하죠. 늘 그러다가 보니까 요동치는 감정 같은 것은 배제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아들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제가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가져야 할 그 수용성, 이해, 품어주고 도닥여주는 그런 그 아니마라고 하는 특성이 완전히 메말라져서 아니무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단호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반쪽짜리 인간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지탱했던 지팡이 같았던 반쪽이 사라진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고 제가 정신적으로도 또 어떤 그 성격의 특성적으로도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메말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냉정했고 단호했고 겁도 없이 무조건 그 무모하다 할 만큼 어떤 일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이뤄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반드시 성공시키고야만은 그게 사실 불의 에너지거든요. 화성이 가진 불의 에너지인데 저는 그 불의 에너지를 정말 대단하게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정 같은 건 사사로운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바닥 다섯 단계의 바닥이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제일 먼저 오는 바닥이 정서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서가 메말랐으니까 정서 바닥을 치고요. 정서가 메마른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왜냐하면 일밖에 없었으니까, 일 중심이었으니까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부부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어떤 성적인 생활도 같이 하지 않았고, 남편의 어떤 그 감정을 헤아리고 입장이나 처지를 헤아리고 이런 것은 정말 둔감했어요. 거의 불의 에너지로만 살았기 때문에 성취하고 달려가고 모험하고 뛰어넘고 그런 것은 즐기지만 그 감정을 나누고 그걸 들어주고 이런 건 너무 힘들었어요. 결론만 얘기하라고, 듣고 있으니까 말하라고. 그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정서 바닥이 오니까 관계 바닥이 오고,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도 이긴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그러니까 육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육체의 바닥이 오고, 그리고 경제 바닥이 오고, 그리고 영적 바닥이 왔어요. 그 다섯 바닥을 다 치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여자 나이 49을 쓴 그 동유럽 탈출기,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7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77이 49. 그래서 49대, 한국 나이로는 50이죠. 그때 저는 물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만나서 그 감정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블레드 호수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서 울지 말아야 된다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캔디야, 뭐 울면은 안 된다, 뭐 그런 노래. 그걸로 너무 길들여진 한국 여성들이 울지 않았기 때문에 독해졌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영감이 터지면서 불과 열흘간의 여행, 그것도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가가 되었고, 출판사에서 이제 독자들과 함께 떠나는 동유럽 여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와,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초보 여행 작가의 흑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되어서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독자로서 저를 따라간 사람들은 25명이고 나머지 3사람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행사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3명이 추가가 되어야 수지 계산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우라 여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그렇게 합류를 시켰는데,
와, 그 부부 두 분하고 한 명의 그 여성 한 분이 끼었는데 그 한 사람이 전갈이 되어서 저를 쏘는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지구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이 연금술은 어떻게 되냐면 하소의 경험이 있어요. 불같이 뜨거운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낭의 변혁이 의식의 변혁이 일어날 때에 현타가 온다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것은 아직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남편의 죽음이었거든요. 그 하소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그건 불의 에너지고 그 다음이 물이에요. 물로 그것을 용해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타다 남은 재들 또 금속 부식된 것들을 물로 이렇게 품어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과정이 용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분리하고요. 연결하고요. 부패와 발효를 시키고요. 증류하고요. 응고되고요. 이런 연금술 단계가 있는데 제가 납을 금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과학자들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이것을 분석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또 심리학자인 또 그분이 이것을 부활 재생시킨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 같은 건 뭐 아무 쓸모가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자기 안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한 빛을 만나게 되면 존재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염원하고 어쩌면 그런 이론을 빌려서 저도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었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인 연금술이 시작된 거예요. 연금술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의 영광처럼 막 주목을 받고 이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와 이건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끈거리고 그런 불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제가 경험하게 되었냐면 제가 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했기 때문에 그 다음인 공기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 다음 자리는 공기죠. 불 다음은 지구고 지구 다음은 공기예요. 그런데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요령이고요. 정보고요. 지식이고요. 노하우예요. 근데 저는 관계에 너무 먹통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듯이 제가 동유럽 여행지에서 얻은 통찰들을 나누면 제 말에 다 감동되어서 여행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저 개인의 연금술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그때 제가 한 번만 굽히고 그 사람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같으면 쳐다보고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었겠다고 들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여유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초보라고 했잖아요. 겨우 이제 사회에 나왔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은둔도사처럼 동굴 속에 숨어 지내다 겨우 맡은 일, 상담 가르치는 일,
그 상담자로 가면서 상담자의 자질은 전혀 갖추지 못한 머리로만 아는,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쪽짜리, 좀 부실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금으로 재탄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아싸, 이제 뭐 나의 전성시대인가? 이러고 막 달려갔는데 뭡니까 이게 갑자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저는 아우라 여행이라 그래서 독자들에게 자기 안에 그 한 챕터를 보면 저리 비켜 이제 내가 공주야 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독일의 그 로텐부르크 성에 올라가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일면식도 없는 어느 부잣집의 외동딸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그녀를 공주 삼고 나는 시녀 되어서 내 자존감은 항상 무수리의 상태로 살았던 나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 그 부실한 내가 하나님 신이 창조주가 허락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살고 있는 나를 본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아닌 것이다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요한 비밀을. 그랬기 때문에 단지 아무튼 어쨌건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껴안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설득시키고 마주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수리로 살던 엑스트라 역할이 내 주제지 이렇게 살던 내가 아니야. 창조주는 나를 내가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주지. 너 비켜. 이제 내가 공주야. 그렇게 말했던 아주 제가 그 여자나이 49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단계. 그게 하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그러니까 또 다른 하소가 제게 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여행이. 어떤 껍데기, 페르소나, 트로피, 또 명함 이게 나라고 붙잡고 그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확 벗겨서 진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껍질, 클리풋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벗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인기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체성을 발견하는 다시 시작하는 또 그 나선영의 그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여길 보면 제가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황소는 소속감의 욕구가 중요하거든요. 윌리엄 글라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 5가지 중요 욕구가 있다. 첫 번째가 생존, 두 번째가 사랑과 소속, 세 번째가 힘의 욕구, 힘과 성취, 네 번째가 자유의 욕구, 다섯 번째가 즐거움의 욕구다 그랬는데 저는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자리,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소리가 좋아서 모인 독자들과 간자리에서 저는 정작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황당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울었어요. 여기가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라고 하는 국립공원인데 모두 다 그 호수로 가고 저 혼자 남았을 때, 근데 창조주께서 저 나무들을 통해서, 지금은 보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굵지는 않는데 제가 그날 봤던 저 나무들은 엄청나게 굵었어요. 허리 둘레가. 그 큰 나무들이 발을 딱 보시면 제일 앞에 선 나무 두 그루를 보세요. 오른발 왼발 같지 않습니까? 한 발을 왼발을 앞으로 내민 것 같은. 그래서 봐봐,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1억 시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제 계획은 깨졌지만, 그 자리 대신 그것이, 그 문이 닫히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자연과의 교감을 하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이었어요. 나무가 말을 한다? 나뭇잎이 말을 한다? 이게 무슨 일이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어설픈 초보 여행 작가가 글이나 쓸 줄 알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모했던 거예요. 저를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세상에,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공기의 사교성, 어떻게 친구를 맺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 둔했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눈물 콧물 빼면서 어렵게 갔던 그 여행 이야기를 오늘 꺼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빠르게 그 장면이 넘어가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다시 여기를 돌려보실 때 보면 그 다음날 간 곳이 두브로브니크예요. 거긴 바다거든요. 그 바다에서 제가 감정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냥 들으세요. 그건 개인의 신앙이니까. 너의 주관적 견해라는 거지, 그냥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에겐 모두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이 1시 53분이에요. 그래서 수비 여행을 하고 나서 칼라를 제일 먼저 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 일자에 있는 수비학을 알게 되었는데 153이 바로 물고기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 밤새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음에 예수님을 만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 그 볼펜이 사실 제일 좋죠. 많은 거 써봐도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고요. 사랑의 문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없이,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포함되거든요. 사랑이 없이 사랑을 한 사람인 것 같은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선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못 봤던 거죠. 행위가 크니까 그 행위에 가려져서. 그때 서럽고 외롭고 고독했던 그 순간, 그때에 그렇게 로얄 블루가 끌리더니 이렇게 고독하려고 그랬었나 싶은 것이, 아무튼 그렇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이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볼 예정이에요. 네, 처음 왜 연금술 여행자라고 했으며 왜 연금술 여행을 주장하는지, 또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작의 기원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에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서도 없이 제가 그냥 개설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갑갑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냥 기타 등등.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10개월, 11개월 동안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도준연의 유럽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많이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관계성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사교성을 배우고, 또 요령도 익히고, 그러면서 힘이 올라와서 이제 한 2편 올렸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하면 할 수 있고요. 집어쳐라 그러면 또 꼬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역사 좋습니다. 그리스의 역사도 좋습니다. 신화 이야기도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 삶은, 지금 내 삶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내 길은 있나? 뭐야? 내 인생의 비밀이 뭔데? 뭐가 있어? 이런 지금 현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된다면 밭을 가지고 칼라도 설명하는 라방도 하고 싶고, 또 수비학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알고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이 입는 칼라, 옷의 매치라든가 에너지의 느낌, 진동,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 여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아니, 그런 말은 안 할래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 써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그 초보 여행 작가의 그 흑역사,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던 제 흑역사를 공개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그리고 감정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여자 나이 49도 썼는데 지구의 끈기를 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출간도 했는데 그 다음에 사교성이 없어서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몰라서 실패했던 제 격사. 지금은 발전해서 물도 풍부하고요. 감정도 받아줄 수 있고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감성도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지구, 공기, 물 이 네 요소가 합쳐져야 빛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 중에 1분 몇 초밖에 안 되는 사그레스의 그 영상을 보면 지구와 바다인 물과 공기인 바람과 태양인 불이 만나니까 바다에 빛이 퍼지더라.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연금술에 관한 겁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요. 또 좋아요 눌러 주셔서요. 그리고 댓글 써 주셔서요. 많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